개인의 물량을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일제히 다 받았다. 추가적으로 올해 실적 증가가 예상되는 그런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전일 정말 가슴이 철렁한 하루였죠. 시작하자마자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한때 2%, 코스닥 지수는 3%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조금씩 상승을 하더니 결과적으로는 한 0.5% 정도 하락해서 마감을 했어요. 천만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하루였습니다. 수급 관점에서 보면 일단 장 시작하자마자 양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 셀링 물량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외국인과 기관이 일부 받았어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다시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지수가 반등을 하자 외국인은 다시 팔아치웠고요. 반면에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패닉 셀링이 나오는 그런 부분을 받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순매수를 지속을 했습니다. 장중 지수와 그 다음에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 초반 개인 투자자가 이 보라색 선이죠. 보시다시피 마이너스로 확 꺾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 주황색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입니다. 개인의 물량을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일제히 다 받았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도 전반적으로 꾸준히 순매수를 지속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손절 물량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받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과연 해당 종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투자 관점에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은 팔았는데 외국인은 담은 종목 총 48개입니다. 전일 기준. 그 종목을 가지고 섹터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반적으로는 전 섹터에 골고루 걸쳐서 다양한 종목을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이 사들였는데 그 중에서 일부 집중적으로 매수가 일어난 그런 섹터들은 게임, 에너지, 반도체, 자동차, 정유화학 이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메타버스, NFT, P2E 등 다양한 그런 성장 모멘텀이 버무러지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미국의 긴축 이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의 도시 봉쇄까지 이러한 악재들이 겹겹이 나오면서 고점 대비 정말 반토막 이상 나버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약간 좀 저가 매수세가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투자처 중 하나죠. 워렌 버핏도 이번 하락장에 옥시덴탈을 추가 매수한 것처럼 이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원자재 가격 상승, 추가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러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자동차 보겠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 기술주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면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1분기 실적 당연히 괜찮았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미국 반도체 기업들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퀄컴, AMD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하고 향후 가이던스 역시 양호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주들이 워낙 급락을 하다 보니까 같이 엮여서 하락한 약간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펀드멘탈 주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일 대만의 TSMC가 4월 매출이 역대 최대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이 파운드리 수요 같은 경우에도 양호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강력한 긴축, 여기에 따라서 성장주들의 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대폭 감퇴하고 있는데 펀더멘탈 쪽으로 봤을 때는 이 반도체 쪽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실적이 좀 견고하게 나오고 있죠.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반도체 수급 문제만 잘 풀린다. 그래서 차량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팔았는데 외국인이 담은 섹터들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실제 그러했는지 추가적으로 올해 실적 증가가 예상되는 그런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개인은 팔아치웠는데
외국인은 산 종목들의 리스트입니다. SK하이닉스부터 송원산업까지 총 20개 종목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시가총액이 있습니다. 자, 여기 시가총액, 실적, 그 다음에 외인, 개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억 원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실적 나와 있죠. 그래서 2021년 대비 2022년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그 컨센서스 추이 적어놨고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흑전 나와 있습니다. 흑전은 뭐냐면은 흑자 전환입니다. 2021년에는 마이너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527억 원의 적자를 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할 것이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여기 기재를 해놨고요. 바로 옆에는 외인 수급과 개인 수급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전일, 자, 순매수한 금액, 개인이 전일, 순매도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279억 원을 팔아치웠는데 외국인은 399억 원을 담았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큰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그 옆에는 주가 나와 있고요. 52주 최고가 대비 얼마 정도 하락을 했는지 그 부분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정말 위메이드,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게임주나 메타버스 관련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청나게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몇몇 기업만 살펴볼게요. 일단 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외를 하고요. 대표적으로 한 3종목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물론 포스코 케미칼 역시 2차전지 관련 주식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있긴 한데 최근 들어서 이 흐름을 보면은 확실히 이 LNF나 에코프로 BM 이런 기업에 비해서는 약간 좀 소외가 되어 있는 기업이죠. 포스코 케미칼이 올해 1분기 실적을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은 한 42% 정도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25%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어요. 자, 매출은 늘었는데 수익성은 안 좋아진 이유는 원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 자, 그런 것 때문에 원자재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자, 그런 부분을 판가에 잘 전가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은 포스코 케미칼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 2차전지 소재죠. 음극재, 양극재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양극재 매출이 2,700억 원을 기록을 해서 증권가에서 예상한 그 예상치보다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원자재 이 부분을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판가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30년 기준 양극재 생산 능력 40만 톤에서 61만 톤으로 올려 잡았고요. 음극재 역시 26만 톤에서 32만 톤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 증설 계획을 올려 잡은 이유가 작년 말에 GM과 JV, 조인트 벤처 설립을 한다라고 밝혔었죠. 그리고 올해 3월에는 구체화됐습니다. 캐나다에다가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러한 협력사들의 확대 부분에 있어서 공격적인 증설 계획을 잡았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49억 원을 팔았지만은 외인은 44억 원을 오히려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골프존입니다. 자, 골프존은 스크린 골프 가맹점을 운영하는 업체죠. 골프 시뮬레이터, 이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외부에 판매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17억 원을 팔아치웠는데 외국인은 40억 원을 담았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외국인이 전일 사긴 샀는데 사실 이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영업일간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증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골프존의 주가는 전반적으로는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최근 실적 살펴보시면 1분기 매출액이 54%, 영업이익은 78% 각각 증가를 했습니다. 가맹점 수가 24% 증가를 했고요. 라운드 수도 30% 늘었습니다. 양과 질이 동시에 개선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GDR 시스템, 이게 골프존의 그런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외부 판매 역시 38% 정도 늘었어요. 골프 인구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주변을 둘러보시면은 요즘에는 30대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골프를 참 많이 치시더라고요. 근데 이 스크린 골프 사업이 사실 리오프닝이 되면은 쇠퇴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우려도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이 골프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야외 골프나
뭐 스크린 골프나 서로 카니발리제이션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성장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 필드에 나가기 위해서는 뭐 주말에 가야죠. 사실 뭐 특별한 영업직이 아니고서는 평일에 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스크린 골프를 이용을 하고 뭐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휴일이라든지 휴가를 낸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라운딩을 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것이겠죠. 그리고 사실 수출 모멘텀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코로나 아직 종식이 안 됐고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 때문에 이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골프존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매출이 나와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TCK 살펴볼게요. TCK는 외국인이 6영업일 동안 계속해서 순매수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데 구체적으로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만듭니다. SiC 링이라고 말을 하는데 웨이퍼를 고정하는 부품이에요. 근데 이게 매우 단단하고 내구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소재를 대체해서 계속해서 쓰이고 있는데 원래는 이 TCK가 실리콘 카바이드 링 분야에서 독점 사업자였습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이 특허 소송에 휘말렸고요. 작년에 결과적으로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독점 생산이 안 되는 것이지 여전히 글로벌 1위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보시면은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 각각 한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도체 산업이 성장한다면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이탈을 하면서 장 초반에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절 물량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이 팔아치우는 그런 주식을 대거 담았는데요. 대표적으로 게임, 에너지, 반도체, 자동차 등이 있었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저가 매수세 관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매크로 관점에서 양호한 섹터이기 때문에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펀드멘탈 대비 주가 하락이 과도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TSMC가 4월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라는 기사만 봐도 확실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임에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외국인이 사들인 주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외국인이 물론 장기 투자 스타일을 한 외국인도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단타를 치는 외국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분위기, 방향성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금일 밤 CPI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죠. 여기에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 이게 얼마나 형성될 것인지 이 부분에 따라서 뭔가 증시의 변곡점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또 최근에 증시를 옥죄고 있는 것이 경제 침체 우려입니다. 이 부분 역시 해소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이 불투명한 그런 상황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업체들을 꾸준히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어차피 기업의 주가는 실적을 장기적으로는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사들인 종목, 그 중에서 좀 실적이 장기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가 명확한 그런 주식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담아 놓으셨다가 여유가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리스크는 없는지 분석을 해보신 후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발표되는 CPI 좀 양호하게 나와서 인플레 피크아웃 기대감을 좀 키우고 이에 따라서 연준 같은 경우에도 그간 강경한 그런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했는데 약간 좀 온건해지면서 시장에 온기가 돌았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